이랜드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1년 전에 철회시켰던 사업을 다시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중산간 지역의 제한급수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4분의 1로 줄면서 예비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덜 익은 감귤인 풋귤이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랜드그룹이 에어룹 중산간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철회시켰다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비축 토지까지 매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서부권 해안과 오름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중산간. 이랜드그룹이 숙박시설과 공연장, 컨벤션 시설 등을 짓기로 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예정지입니다. 지난 2013년 비축토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해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다시 추진되자 제주도는 이곳의 비축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이곳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 해결 등 부대 조건만 이행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건부 내용을 다 반영을 해서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거치고 도의 동의를 거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백지화시켰던 사업을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만에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비축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기로 했던 원칙도 깨트렸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도정이 스스로 그 자기 철학을 뒤집어 버리는 데 가서 앞으로 국공유지 매각의 그 길도 터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로 일대의 경관을 사유한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어 앞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서 제주시 중산간 마을의 제한급수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데요. 가뭄이 들 때마다 제한급수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승생 저수지에 물이 바닥나 수돗물 공급이 격일제로 시작된 지 5일 만에 도의원들이 유수암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4년 전 제한급수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법 없이 허송세월하다 보니 물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뒷북 행정을 성토했습니다. 그 어승생 물론 어승생 말고도 이쪽 하나 수원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쪽 중산간 마을들 문제가 안 되게끔 같이 고개를 맞대서 현재 어승생 제2저수지의 물은 3만 톤으로 저수 용량 50만 톤의 6%에 불과합니다. 중산간 지역에 개발된 지하수 용량도 하루 9,500톤으로 생활용수 사용량의 절반 수준이어서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제한급수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비상용 어떤 관정을 했다가 이럴 때 그걸 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최선인 것 같습니다. 비만 보고 하늘만 보고 기다렸다가 되겠습니까? 이런 빗물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다음 부분적으로 만성적인 이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국한한 지하수 추가 개발, 이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특히 중산간의 물 걱정을 끝내겠다며 500억 원을 들여 어승생 제2저수지를 만들었지만 4년 만에 2차례나 제한급수가 되풀이되면서 제주도의 치수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재판과 관련해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부 측 공익법무관은 소송 취하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해결 방안을 강정마을 주민들과 모색하겠다며 4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달 안에 소송을 취하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10월 25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반토막 나는 등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임용 시험에 합격한 뒤 발령받지 못한 제주 지역 예비 교사들이 100명을 넘고 있어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김나연 씨. 교육청이 예고한 내년 선발 인원을 보고 난감해졌습니다. 올해의 4분의 1인 15명만 뽑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대 3년 동안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도 109명이나 됩니다. 지금 선배들도 발령이 대기가 돼 있는 상태고 2년 넘게 이제 기간제 교사만 하시면서 이제 지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선생님이 될 수 없다라는 불안감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하라. 결국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해마다 100명 안팎인 제주대 교육대학 졸업생이 대부분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임용 절벽이 예고됐는데도 대비가 미흡했다며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책임은 교육 당국에게 있지 교대생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 당국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수요를 면밀히 예측하고 제주도 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교사 선발 규모를 늘리라고 권고해 무리하게 뽑는 바람에 대기자가 늘어 신규 임용 인원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에 교사 선발 인원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청은 제주 지역 인구 유입 추세를 감안해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선임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재공모에서 서류를 심사한 서류 심사를 통과한 3명에 대한 면접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쯤 3차 공모를 시작할 예정인데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10월 중순까지 사장 공석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덜 익은 감귤인 풋귤을 지난해부터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풋귤이 피부 노화와 비만을 막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초록빛 풋귤 수확이 한창인 감귤 농가. 뜨거운 한낮 더위에도 출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버려질 수도 있는 귤을 갖다가 이제 먼저 풋귤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주로 설탕에 절여 차나 음료로 즐기는 풋귤. 과육은 물론 껍질에도 기능성 성분이 완숙 감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 몸에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유량은 풋귤의 과육과 껍질 모두 완숙 감귤보다 2배 높았습니다. 특히 항암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완숙과보다 최고 32배나 높았습니다. 노화 억제와 비만 개선은 물론 질병 예방 효과도 있는 성분들입니다. 풋귤이 지금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드셔도 좋지만 이거를 개병 인정형 소재로 인정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부가가치가 향상이 될 것이고요. 올해 풋귤 출하 허용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지난해보다 보름 연장됐는데요.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도 240여 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열매 속기로 버려지던 풋귤이 탁월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만 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늘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 2012년 18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 7천여 명으로 4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는데 올 들어 직항 노선과 크루즈 취항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복인 오늘도 푹푹 찌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서부와 동부 남부 지역에는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는데요. 높은 기온과 습도 탓에 식중독 위험도 크겠으니까요. 음식물 보관과 조리도구 소독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에도 평년 겨울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모든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요.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높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에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송 교수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위촉됐고 2012년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오늘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굳건하게 받쳐줄 때 사회가 건강해진다며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